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 오늘 또 시장 좋으니까 또 돈 되는 섹터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 선정해 주셨을까요? 길건우 대표님의 선택은 역시나 오늘은 반도체를 봐야죠. 뭐 반도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뭐 나오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지금 100조 원짜리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8월 말이면 아마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어떻게 저희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앞에서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주 친화적인 제스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SK하이닉스가 또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또 구체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뭐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아마 하방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및 가이던스가 예정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전혀 방향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과하다, 아니다, 충분하다, 돈 벌고 있다. 계속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에 숫자는 좋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숫자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재확인 됐으니까 또 잘 가고. 근데 기대치보다 만약에 미스가 조금이라도 난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반도체가 확 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는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HBM4 얘기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3E에서 4로 넘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하반기 때 4에 대한 실적이 더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한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랑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4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그래도 굉장히 상향을 많이 한 리포트들도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하향 리포트도 나오기는 하지만 상향에 대한 퍼센트와 하향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상향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제스처가 계속 나옴으로써 시장에서는 하향보다는 상방을 조금 열어두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가 살 때 얘네들이 뭐 배당 많이 준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냥 플러스 알파 구간인데 의외로 많이 번 걸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거 네. 주가 어찌됐건 방어하려고 하는 거 네. 뭐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뭐 떠밀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반도체는 뗄 수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의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뭐 우선 투톱 봐야죠. 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반대로 네네. 움직였죠.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에서 조금 한 박자 느렸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 자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제스처를 보여주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이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 하고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하반기가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 체제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많이 넘어가면서 결론은 점유율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도 한 70%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게 이번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좀 길게 봐도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반기 때는 그래도 다시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HBM 관련돼서는 사실은 SK하이닉스이 항상 너무 밀려 있었는데 4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3, 2에 대한 것도 퀄테스트 통과하고 4 넘어가고 4, 2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쪽에서 이제 조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발표가 됐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파운드리 쪽 이야기도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 괜찮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게 좋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60일선 이상을 재탈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한번 탈환해서 레벨만 어느 정도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60일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항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종목이 너무 많죠. 최근에 소부장들 너무 잘 가니까 뭐 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기판 쪽은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텍 같은 경우 최근에 삼성전기는 사실은 대표 주자긴 하는데 너무 많아요. MLCC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순수 기판 종목들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하반기에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를 보셔야 되는데 심텍이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소캠2 관련돼서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네. 그리고 CXL, 최근 들어서 또 조용하던 CXL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 때문에 주가는 조금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심텍뿐만 아니라 기판 전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투톱 제외하고요. 코스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판 업종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기판 업종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서 한 거의 80% 정도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기판 또 꼭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판 쪽에 심텍까지 종목을 잘 한번 정리하고 추려드렸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계속 가져가실 거고 추가적으로 뭐 기판 쪽에서 심텍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로 살펴봤고요. 많은 관심이 있었던 반도체.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바이오 쪽에 주목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 쪽에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 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말 암이 정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모더나에서 암 백신을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바이오 쪽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투자를? 우선은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mRNA 하면 기존에 백신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백신 저희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mRNA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었죠. 백신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매출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약들이나 기술 수출 뭐 이런 이야기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었는데 어젯밤에 모더나랑 머크가 또 하나를 해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더나가 간만에 100% 넘는 폭등을 걸렸어요. 봤죠.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막 이만큼 이제 커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mRNA의 장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흑색종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저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모더나랑 머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mRNA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임상이 저는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쪽에서 뚫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냐? 아니거든요. 해봐야지. 그렇죠. 야, 이거 확률 높은데? 그럼 시장 다른 거 하는 거보다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가장 안전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mRNA의 원재료 있죠. 네. 네, 원재료 납품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짝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네. CDMO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가 모더나도 170% 폭등한 거는 사실은 기대감이잖아요. 네. 삼상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용화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기대감인데 그러면 이 기대감이 mRNA 관련 계열의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요. 사실은 틀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금리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딱 터진다. 네, 딱 적어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 튀어 오르니까 우리 시장 어떻게 됐어요? 어제 흔들렸죠. 네, 완전 반전으로 뒤집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와는 조금 연관이 많다. 근데 빼놓을 수는 없다. 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 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튀어 오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는 mRNA 관련된 기업들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 막 튀어오르는 뭐 물론 어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걸 능가하는 수준의 이 mRNA 암 백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뚫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까 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네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그래도 가장 탄력이 좋은 건 알테오젠 같아요. 네네. 네, 이제 머크의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키트루다잖아요. 근데 이 키트루다의 SC 제형에 대한 돈을 번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상용화 될 때 또 SC 제형 또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탄력은 좋게 갈 것 같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것뿐만 아니라도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mRNA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CDMO랑 아까 원재료가 저는 제일 안전하다라고 네네네. 봐요.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게 현재 녹십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은 뭐 임상 2상이나 1상 이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3상과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송성이 클 거니까 좀 안전한 구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CDMO에서는 사실은 스팜이 대장이죠. 네. 네, mRNA 쪽은 대장인데 올리고 CDMO로만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3위입니다. 그러면 상용화가 될 때쯤 되면 아마 글로벌하게 CDMO 상위권 기업들한테는요, 이게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요, 괜찮았습니다. 네, 기존에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변동성이 조금 작아지는데 2분기 매출이 1,000억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80억 넘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각각 58%, 4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급락보다는 안전한 우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재료가 뉴클레오시드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장은 파미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mRNA가 계속 이슈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요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우상향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종목들을 조금 본인의 포트 또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들까지 추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선택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